나는 잘 모르겠더라고. 자, 사마귀 점 어디까지 갔죠? 작은 글씨, 중간에 작은 글씨. 두 번째 줄 네. 또 우득 우유. 아 우유 말미암. 페이지 65쪽 제 20장 지 예. 몇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에 뭐가 있어요? 우유, 음절로부터 발어요. 이렇게 되죠. 우유, 유. 바로에서 위 혈전자 이 전자가 뭔지 한번 찾아봐요. 위 지금 그 높은 것은 뭐죠? 좀 위로 올라와 있는 것은 사막이고 평평한 것은 점이라고 그랬죠. 점. 그래서 얘는 사막이도 되고 점도 되는 거죠. 그런데 높은 것은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높은 것은 처음에 나온 게 보좌 위, 지 평평하게 생긴 것은 뭐가 있어요? 점이다 이거죠. 높은 것은 점이고 평평한 것은 높은 것은 사막이고 높은 것은 점이다. 그 다음에 청색, 황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반점이고 크고 색이 없는 것은 보조개 뭐 이렇게 있는데 염인데 잘 모르겠어요. 찾아봤어요 이거? 전 사막이 묵자라고 나오네. 사막이 뭐? 사막이 묵. 묵자라고? 네. 아 맞아 사막이 여기서 뭐냐면 음절이라는 말이 나오죠. 음절. 이 유자는 말미암을 유자예요. 뭐로부터 말미암다? 음절로부터 말미암을 유. 스스로로부터 말미암을 자유라고 뭐 이렇게 유자를 우리가
용례를 본다 그러면 음절이라고 하는 거는 그 관상에서 뭐냐면 약간 여기 좀 들어간 부분 이런 부분을 음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음절.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한금에서 여기 난대정이 들어간 이 부분 들어간 자리 그걸 음절이라고 하는데 재물이 모이는 곳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절은 무엇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느 책인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발견을 못했어요. 나도 옛날에 그 음절 구를 자꾸 강의를 듣긴 들었는데 정확하게 명확하게 듣지 못했어요. 일단 내가 봤을 때는 위치가 그 이런저런 걸 갖다 추론을 해봤을 때 바로 눈 아래쪽 상근에서부터 뭡니까 쭉 난대 정위 쪽으로 내려가면서 여기 있는 거고 여기가 음절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음절이 들어가면 굉장히 제법이 많은 거죠. 음절. 자, 음절로부터 말미암아서 발하여서 뭐가 된다? 이 이게 뭐입니까? 혈묵. 혈묵. 피생나는 사망. 이런 것은 붉은 것으로서 귀하다. 이게 참 붉은 사막이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붉은색은 원래 나오는 게 아니고 자색, 자색이라고 그러죠. 자색. 이 자색은 붉은색과 보라색 그 사이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자색. 옛날에는 이게 이제 왕이 입는 옷 중에서 황금색 옷도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자색 옷도 있거든요. 자색. 이 자색은 지위가 되게 높은 그런 사람이 표현하는 그런 색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색. 그 서양 같은 경우는 중세 보라색, 황제는 황금색 뭐 이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붉은 것은 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단순히 붉으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혈관 그러면 좋은 색이요, 나쁜 색? 혈관. 핏빛 안 좋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를 갖다가 뭐 붉은 음절, 그 다음에 뭐 적색, 홍색이나 적색은 다 뭐죠? 붉은색 계통이죠. 자색이나 적색 다 붉은색 계통이죠. 이런 건 전부 다 뭐죠? 홍색, 적색보다 홍색이 좀 더 나은데 이걸 구분을 갖다가 난 내재주를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좀 말하자면 기분 나쁘게 붉은색, 피가 응고돼 보이는 붉은색, 어두운 선홍색. 선홍색이 뭐냐면 조선할 때 밝은 설자거든. 우리가 조선할 때 이슬조 아침 조자에다가 밝은 설자죠. 조선. 근데 우리가 선혈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밝은 피색이죠. 선혈. 네. 선혈을 뿌리고 했을 때 우리가 애국지사가 죽을 때 검은 피를 쏜다 할 때도 예를 들어서 뭐 독약으로부터 침해를 당해서 피를 토했다. 사약을 받고 검은 피를 뿌리고 죽었다. 뭐 이런 건 다 이런 뭐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모습을 갖다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선혈 그러면 뭐냐면 고귀한 죽음을 선혈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단순히 뭐 혈광 이러면 어떻게 되죠? 이건 뭐냐면 아주 참혹함을 우리가 표현하는 일반적인 표현이라면 혈묵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이게 뭐 사막이라며요 이게. 근데 여기에서 색깔도 좀 다양하거든요. 붉은색도. 여기서 이제 이분들이 뭐 색채학을 갖다가 했는지 아닌지 내가 모르지만은 혈묵 그럴 때 붉은색 사마귀는
저는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겁나 싶어서 보니까 아주 자색으로 빛이 나. 꼭 마치 뭐 이런 보석처럼. 이런 경우는 아주 귀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도 모양이 어떻게 생겨야 돼요? 동그랗고. 동그랗게 아주 균형 감각 있게 이렇게 생긴다면 좋은 산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점이 점잡아야지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점이 예를 들어서 검은 점이 필요하다 이거죠. 원래 점은 내가 뭐라 했어요? 귀하다 그랬어요? 천하다 그랬어요? 천한 겁니다. 왜냐하면 점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오학사독 중에 사독이에요. 굳이 이 사독을 두고서 또 다른 점을 요구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얼굴에 점이 있으면 전부 다 뭐냐면 이런 성의 집착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또 은밀한 부분이니까 사람들이 내놓고 자랑하고 다니진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입증하거나 경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사하는 사람들이 눈가, 입가, 점이 많은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많이. 그래서 얼굴에 점 있는 것은 천한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산력이 약한 그런 뭡니까? 1차 산업 우리가 노동으로서 어떤 생산물을 얻게 되는 이런 산업에서는 뭡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격이 낮은 사람한테 입가에 점이 있으면 신고복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지, 귀한 사람한테는 어떻게 되나요? 굳이 먹고 사는 것도 신경 안 쓰는데 굳이 점이 왜 필요하냐 이거야. 그래서 천하다는 거야. 그래서 천하다는 거지. 그래서 뭐 그 잘난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코도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점이 필요할까요? 점은 그 수기가 연결된 것이다. 예를 들어서 눈이 길이가 짧아. 근데 뭐냐면 눈가에 뭐 점이 있다. 그래도 천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나마 눈이 작은데 점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성적인 문란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제복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그런 입장이 아니고, 그래도 뭐 옛날처럼 권세를 누린다 그러면 누구도 갈볼 사람이 없죠. 왜냐면 물 자체가 살기야, 살기. 물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단순히 뭐 우리가 폐호흡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아가미 호흡이 안 되죠. 폐호흡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물가에 빠지면 무조건 죽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뭐냐면 바로 또 재물을 만들어내고 생산성에는 물이 필요하죠. 모든 생산은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 없는 생산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금속 생산하려면 물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철공소는 뭐가 꼭 필요해? 강을 갖다 꼭 끼야 됩니다. 바다나 강을. 운반에 필요한 항만도 필요하지만 수로도 필요하죠. 또 뭐냐면 식혀야 돼요. 그래서 물은 뭐 농경만 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도 필요하다? 바로 제철 산업에도 필요하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원자력 반드시 물이 필요합니다. 중수로 같은 경우는 그 열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큰일 나죠. 그래서 바닷물 끌어당겨갖고 식혀야 합니다. 왜냐면 그 현재 필요한 열에서 너무나 오버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뭐냐면 생산을 하기 위해서 전력 생산도 물이 필요해요. 자식 생산 물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생명을 어디에서 삽니까? 계속 양수에서 살죠. 그죠? 엄마의 그 저기 뭡니까? 탯줄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고 있죠. 그래서 갓난 애기들은 물 속에서 넣어도 질식해서 안 죽잖아요. 탯줄을 통해서 산소 공급받고 영양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식 호흡을 하는 갓난 애기들은 물에 넣어도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점은 그 자체로서 뭐냐면 격이 낮을 때는 소중할 수가 있지만 격이 높을 때는 오히려 그게 걸림돌이 된다. 점은 여러분 특별한 강의에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 안에 점이 있으면 어떻게 되고 입 안에 점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복을 누리긴 하지만 자꾸 욕심이 자꾸 생기죠. 돈이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거 누리면서도 돈이 필요한데 하는 얘기는 뭐야? 눈 안에 점이 있는 거야.
심지어는 여러분이 망막 쪽이 찢어지면은 방사능 치료를 받아요. 조영제를 집어넣어가지고 눈을 완전히 팍 커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빛을 조사해서 그 안을 사진을 찍거나 조사를 하면 그 안이 어떤지를 갖다가 광학현미로 어려운 광학현미로 본단 말이에요. 그때 찢어져 있으면 바로 빛을 조사해서 강력한 빛을 조사해서 찢어진 것을 갖다가 열로 가지고 태워요. 그 안에 이미 피는 돌아다니죠. 그래서 나비가 돌아다니듯이 돌아다녀요. 그게 망막 출혈이거든요. 이게 심해지면은 뭐 수술도 해야 되나요? 실명. 실명. 그런 것조차도 뭐죠? 검은 것이 점 있는 것 줌으로 보여요. 그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범위가 좀 넓어지죠. 그죠? 그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점 일일이 검사할 수는 없죠. 선생님이 이 허벅지 안에 점이 있는데 왜 보여줄 수 있겠어요, 그게? 근데 원칙적으로 이론상은 다 봐야 돼요. 자기 명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죠.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렇게 했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이제 감정하는 사람은 이제 굉장히 이미지가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은 우리 몸에 있을 때는 제복도 되고 지혜도 되고 좋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성에 대해서 만약에 구멍가에 있다. 구멍가에 예를 들어서 콧구멍 안쪽에 점이 있는 걸 갖다 볼 수 있다 그러면 제복이 아주 많다라는 부분은 있지. 근데 그런 사람이 잠깐만 그런 사람이 만약에 이게 지하에 있는 퀸에서 만약에 여자 장사를 한다, 술 장사를 한다 그러면 떼돈을 법니다. 무슨 돈? 떼돈을 번다는 거예요. 점이 뭐예요? 왜 다른 건 안에 있으면 욕심인데 코 안에 있는 코는 구멍이 물이 아니고 코 이 비강 쪽이 뭐야? 비강 쪽이 강이죠, 강. 비강은 뭐냐면 터널을 강이라 그래. 그러니까 총구멍, 총열 안에 총구멍과 같은 총강이라 그래, 총강. 근데 우리가 코가 길면 길수록 뭐가 길다는 얘기야? 강이 길다는 얘기죠. 코가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당연히 긴 게 좋죠. 코가 긴 게 좋지. 그래서 그 안에 만약에 점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물 자체가 제복이니까 아주 좋죠. 그렇죠? 이거는 뭐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상상 속에서 공부해도 되고 본대로 답만 하면 돼요. 하지만 뭐 여자 감정 왔는데 뭐 이렇게 저는 왜 남자 없이 못 살죠 했을 때 당신 상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지. 어디를 보니까 눈가 쪽, 입가 쪽 있으면 그냥 사귀라 그러면 되는 거지. 만약 도덕적으로 만약에 뭐를 해저드라 그러잖아. 도덕적인 해이 현상을 갖다가 뭐를 해저드가 됐을 때 난 너무너무 괴로워요. 내 자신이 이렇다는 게 밤만 되면 난 못 자겠어요. 그냥 사귀시면 됩니다. 자유를 줄 수도 있죠. 그래도 될까요? 이거 고민하는 사람 요즘 있나 모르겠어. 만약 있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정상적이다 이렇게 보면 정상적이다. 그게 뭐 죄는 아니잖아. 그게 어떤 프로세스 과정상에서 어떤 조인이 될 때가 문제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뭐냐면 직업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하지만 귀천은 뭐죠? 없애야 한다는 거야. 귀 구멍 안에 있는 붉은 계열. 좋습니다. 붉은 점? 붉은 계열의 사막이 있네요. 그거는 뭐냐면 성격이 굉장히 급한 거죠. 너무 총명해서 탈이고 남의 말을 갖다가 아닌 대로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위대한 일들을 늘 겪으니까 그런 쪽으로만 가게 돼요.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하지는 않죠. 어떤 사람은 나는 그걸 잘 모르겠고 그거는 뭐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부정적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 화법 자체가 이런 경우는 이제 상대하기가 곤란한데 보니까 눈이 노랗거나 눈가가 약간 붉음이 어려 있거나 눈가에 또 점이 있거나 이런 너무너무 이제 말하자면 경험 지식이 많은 거야. 근데 그러면서도
뭡니까? 코가 길이가 딱 반듯하게 있으면 굉장히 좋은 상으로 또 얘기해 줄 수 있죠. 어찌됐든 점이 있으면 일단 천하고 어찌됐든 이 귀 안에 검은 점이 있다. 이 안쪽에 보니까 제복 있고 되게 천적이거든요. 제복 있죠. 안 보이는 곳에 점은 있는 것은 좋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안 보이는 곳에 목 뒤, 몸 안쪽, 안 보이는 이 밑으로, 안 보이는 쪽. 모기들이 어디 가서 깨무는 걸 좋아하는가? 사람이 손을 갖다 터치 못하는 이런 쪽으로 주로 깨무는 거야. 내가 산에 갔다가 여기 이게 자국이 아직도 있지. 이쪽으로만 다 들어붙어가지고 있는 거야. 이쪽으로. 와 보니까 그냥 아주 그냥 수십 개가 꽂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또 독해요. 한 일주일 가까이 긁어야 돼. 뻑뻑뻑뻑뻑 긁어야 돼. 그리고 이때는 뭐냐 멘톨이 좋아요. 멘톨. 그 안티프라민 같은 거 있잖아. 물파스 같은 거. 물파스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오래 못 견뎌요. 그러니까 왜 끈적끈적하게 오래 붙어 있는 거 있잖아. 이거 갖다 계속 해야 돼. 계속. 할 수만 있다면 랩 같은 거 랩핑 해가지고 있으면 좋아. 난 또 피부가 좀 잘 나는 편이긴 한데 뭐 나라고 뭐 대수는 아닌데 그래도 멘톨을 바르니까 좀 빨라. 그 요즘 뭐 중국집 하나 그 용액 있잖아. 바르면 그 용연향 막 들어있고 그래. 아주 그냥 그 화끈하게 보이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하여간 뭐 그런 것들 바르면 좋아요. 해독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산목에 아주 독해요. 그거 숟가락으로 데워가지고 끓이죠. 어떻게 숟가락을 끓여서 그거를 이렇게 대고 있으면 간지러움이 없어진다 그러는데. 한번 해볼까요? 아 옷을 뚫고 들어와요? 안 돼. 딱 한 5시 넘어가면 그때부터 얘들이 슬그머니 나와가지고 진짜 그냥 이렇게 확 무는 거야. 장난이 아니야. 너무 아파. 거의 그 한 대 아주 세게 얻어맞는 거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붉으면 길하다고 할 때 이 붉은 것이 뭐냐면 밝은 붉은색이라 해야 됩니다. 어두운 붉은색이 안 돼. 피가 응고되면 검어지겠죠. 그죠? 검어지겠죠. 피가 이렇게 혈행이 좋을 때 밝은 피색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검은 걸 보고 우리는 뭐라면 죽은 피니 이런 말하죠. 즉 산소 공급이 안 돼 있는 피는 어떻다? 어둡다. 어두워. 그럼 뭐 어두우니까 나쁜 쪽으로만 얘기하면 됩니다. 밝은 건 좋은 것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점을 딱 보고 붉은색인데 아주 밝아. 밝은 선홍색이야. 밝을 선자니까 선홍색, 선홍색 이러면 길한 색이죠. 그죠? 그런데 선홍색 그 사막이나 점이 어느 날 보니까 어둡게 보여. 오늘은 사고날 가능성이 높죠. 그게 마치 우리 게이지나 바로메타하고 똑같아요. 어떤 상황을 갖다 자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관상은 전체적으로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말해주는 거라면 점 같은 경우는 부위별로 있죠. 뭐 이렇게 반점 크게 이렇게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거인적귀라 거인 살것자 도장인자는 인당을 얘기합니다. 인당에 있으면 곧 귀하다. 요게 뭐냐면 인도에서 왜 붉은 이렇게 물감을 이렇게 찍어주잖아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죠. 무슨 그 철학과 종교가 인당에다 붉은 점을 칠까요? 인당은 원래 우리의 의식이 모여있는 제3의 눈이 인당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인당에. 그러니까 우리가 심한 마음의 눈이 어디로 보인다? 여기에서 보인다라고 믿고 있는 거야. 그래서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이렇게 해서 차크라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차크라가 어디 있다? 여기에 있다라고 믿는 거야. 그럼 우리 의식의 어떤 그 활동을 갖다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게 어디다? 여기다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눈이 3개였대잖아요.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를 갖다 이제 집중해서 이제 수련하는 것도 뭐 있죠. 근데 뭐 지금 나는 평범한 게 좋아. 그래서 인당 쪽이 뭐냐면 붉은색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막 시커먼 걸, 그러니까 아주 어두운 피색을 갖다 찍지 않고 밝은 피색을 찍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 그런 사람은 곧 귀하고 겁이 코에 있게 되면 즉 재물이 있다. 원래 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물이 모인 곳이에요. 오행상. 그렇기 때문에 코에 있으면 되는데 이게 화생토가 되죠. 붉은색이. 그런 면에서 보면은 코에 붉은색 점이 있으면 좋지만 그 대신에 구슬 10이라는 것도 같이 따라올 수도 있으니까 사람 살다 보면 항상 뭐냐면 자기 주장과 서로 엇갈리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언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보면은 시큰 재밌게 지내다 갑자기 싸움하는 경우도 있죠. 보면은. 그래서 코에 있으면 재물이 되는데 빨간 점이 재물이 아니고 코가 재물인데 재물을 도와주는 토를 도와주는 화가 말하자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재물복이 더 증가된다 이겁니다. 빨간 것이 재물이 아니고 코가 재물인데 토에다가 뭘 갖다 더 붙여놨어요. 화를 더 붙여놨죠. 네. 거구 즉 록이라 입가에 있으면 곧 록이요 관록이요 자궁에 있으면 자식이 벼슬 현자야. 이게 현달한다 나타난다는 뜻이 아니고 나타날 현이 아니라 벼슬현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뭐야? 현달 현자도 벼슬 달도 벼슬 바로 여 음절문과 더불어서 동 같아. 음절문은 명리의 재물 이렇게 돼 있어. 보통 보면 여기가 펌프짐한 사람은 벼슬을 줘도 나가버리죠. 나오니 이상이 맞지 않은 사람들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게 뭐야? 이게 광골이 없는 거야. 광골은 주변과의 관계를 얘기하거든. 그때 요렇게 있으면 마음에 안 들어도 살고 들어도 사는 거야. 그런데 자궁에 있다고 하는 거는 배에 있다고 하는 글쎄 뭐 우리가 자궁 그러면 말 그대로 아기 집이죠. 아기 집인데 들어가는 그 입구가 뭐예요? 질자는 뭐냐면 구멍질자예요. 구멍질자. 이 질이라고 하는 것은 구멍질자예요. 막힐 질자. 막혔다는 뜻입니다. 이걸 도관을 통해 갖고 아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잘 모르겠어요. 내가 뭐 본 적도 없고 상상조차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뭐냐면 그런 게 어딨지? 자궁이 있다? 배 위에 아랫배에 있는 게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볼 때는 뭐 질 입구라든가 이런 쪽에 있다 뭐 이런 거지. 그 안을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산과나 부인과 의사 안 있다면 무슨 방법으로 보나요? 그렇잖아.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 현실로 봐서는 볼 수가 없죠. 봐서도 안 될 뿐더러.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상징적. 그러니까 뭐냐면 아기와 관련된 것은 뭐죠? 수유 기능이 있는 젖, 그죠? 그 다음에 뭐죠? 아기 집이 있는 곳. 이런 곳에 뭐 붉은색, 밝은 붉은색의 뭐 이런 사막이나 점이 있다. 이건 뭐냐면 귀한 자식을 둘 징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거는 누구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첫째, 보기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이 감정하는 사람을 진정한 어떤 인생의 어떤 간음자의 역할을 해주거나 인생의 의사로서의 어떤 치유 기능, 힐링 기능이라든가 그 테라피 기능을 갖고 있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신체를 다 보여주지를 않죠. 다 보여줍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이론상 우리가 거론해야 되거든. 수업 시간에. 지금 뒤에 두 사람이 오셨지만 이광원 선생하고 이 앞쪽에서 우리가 다른 어떤 그 치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얘기하면 일본 문화센터에서 얘기하면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본체 만체죠. 안 하죠. 그 치부 얘기하면 뭐 다들 이상한 어떤 느낌 이런 걸 얘기하기 때문에 얘기 아예 안 해요. 빼버려. 우리 인체의 소중한 기관인데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모르쇠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낯뜨거울 수도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그런 예를 갖다 쭉 보면서 인생 얘기를 했어. 자식과의 관계를 얘기했어. 정말 귀자를 뒀는지. 그런 갖다가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진짜 이런 해부학적으로 굉장히 발전이 돼 있는 이런 서양 의학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운명학, 데스티니와 관계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협업해가지고 코어해서 이러한 이론을 갖다가 만들 수 있죠. 응? 미국 생물 분류학자가 성에 대해서 전부 다 실험하고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 부부도 뭐냐면 성을 갖다가 말하자면은 자유롭게 아주 유명한 교수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 원본을 갖고 있어요. 처음에는 가본을 어떻게 보다가 아주 유명한데 여러분 그 정도는 좀 알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원본은 내가 까볼 필요 없었지. 내가 복사본을 내가 봤기 때문에 그 성에 대해서 조사를 한 킨제이 박사, 킨제이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킨제이 리포트가 있는데 그 남자 리암 니슨이 주연해서 나온 거예요. 리암 니슨이 좀 특이한 영화에 좀 많이 나왔는데 킨제이 보고서라는 영화가 있어요. 소설도 있고 이 사람이 그 성에 대해서 다 조사를 이제 한 거예요. 굉장히 과감한 거죠. 옛날에 올리비안 로렌스라는 사람이 작가가 차틀리 부인의 사랑이라는 그 소설 썼는데 그 당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그 소설이 굉장히 센세이셔널하게 된 거야. 세상에 귀부인이 지금은 우리로 따지면 이제 머슴하고 애정을 나눴다 이거야. 나무꾼하고. 그래가지고 신분 계급이 타파되는 그런 시기에 이제 작가들은 미리 이제 세상을 미리 내다보고 썼는데 그게 막 난리가 난 거야. 로렌스라는 작가가 그렇게 한 거예요. 나도 어릴 때 그거 갖다가 남몰래 소설을 봤어요. 보니까 굉장히 남녀간의 애정 얘기가 많이 나와요. 나와 있어요? 봤어요? 그냥 봤냐고? 백과사전에. 아니요, 백과사전에 나오는. 백과사전? 백과사전에 검색 보고서. 그냥 일반 검색에 치면은 나오죠. 킨제이 보고서는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얘기하지. 그때는 이제 어릴 때 굉장히 뭐냐면 아주 호기심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내가 야 어떻게 이런 내용이 나오지? 이제 했는데 여러분 이광수의 유정부정 봐도 굉장히 야한 장면이 나와요. 보면 근데 표현이 뭐냐면 굉장히 야하지 않아서 보여서 그렇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 소설 있죠. 유정인가?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가 가치의 혁파, 고정관념의 타파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나오는 근대 작가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자궁에 붉은 점이 있다. 난 본 적이 없는데 이게 만약에 있다고 봤을 때 그 색이 너무 내 눈에 딱 명롱하게 보여. 이론상입니다. 그럴 때 귀자를 두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결혼을 안 했어. 귀자를 둘 수 있는데 기회적으로 그런 상황이 주어지는데 그걸 좀 아까울 수 있는 거죠. 그럼 진짜 도사가 그걸 볼 기회가 있을까요? 잘 없죠. 그럼 누가 이제 물었어. 지나가는 과객이 도사야. 밥을 한 끼 좀 더 먹고 싶다. 제 여동생은 태어나서 이름 짓기도 전에 지나가는 어떤 분이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정승으로. 그래서 4주를 얘기했더니 이 아이는 나중에 대학 총장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름을 지었는데 그 사람이 지어준 이름을 내가 알고 있는데 얘가 이름을 갖다가 다르게 쓰기 시작했어요. 이웃자를 써야 되는데
이웃자를 씁니다. 도우자. 요거는 비단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옷이란 뜻이에요. 오도자. 이거 같은 게 아니죠. 이걸 계속 씁니다. 이건 아니고. 총장이 될 뻔했는지 학장이 될 뻔했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20대 후반에 말하자면 조교수가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일찍 되는 거죠. 아주. 일반적으로 조교수부터가 교수 소리를 듣죠. 요즘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겸임 이거는 아니고 뭐 내가 잘 때봤자 겸임이죠. 그래서 아무튼 했는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맞아 귀함을 표현해 주는. 자 그래서 이 음절문과 더불어서 바로 음절문과 더불어서 동 같고 실제적으로 뭐냐면 불려현이라 실제와 다르지가 바뀌지를 않는 걸 볼 수 있고 현무불가여라 그것이 나타나면은 없단 말이에요. 뭐가 없어? 불가라는 것이 없다. 아니 불지 아름다울 같지. 아름답지 않는 게 없더라. 아름답지 않음이 없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한 부분인데 이거는 딱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눈썹 안에 또 눈썹 끝에 점이 아주 밝은 검은 점이 있다 그러면 아주 훌륭한 어떤 학문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뭐 옛날에 세종 시절에 뭐 지편전 뭐 이런 데서 한글을 갖다 만드는데 중요한 동기부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놈들이 뭐라 했냐면 나를 때만 해도 한글은 문 창살 샤프 모양 그걸 보고서 기억년 댓글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60년대 후반 되어가지고 훈민정 해례본이 벽과 벽 사이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제자 원리가 나왔어. 그걸 만든 원리를 훈민정 해례본에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훈민정 해례본이 하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국보야. 또 한 사람이 상주 보내가지고 상주에 있는 사람이 그걸 갖다 갖고 있는데 내놓지를 않아가지고 뭐 몇십억 안 내놓으면 절대 안 내놓겠다 해가지고 다 나눠가지고 숨기고 있다 뭐 이런 거. 죽으면 다 똥딱지밖에 안 되는데 그러고 있어요. 그거 없이도 살았으면 그냥 국가에 내놓고 우리 한민족의 그런 큰 어떤 유산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그게 영광이죠. 그 돈 없이도 여기까지 살아왔잖아. 그 돈 있어야 앞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쿨하게 나는 내 나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난 기꺼이 내놓겠다 이렇게 하면 훌륭하죠. 내 욕심이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좀 모양도 뭐 다양하고 이렇게 되는데 일단 뭐 귀 뒤에 뭐 큰 점이 있다. 눈썹도 살아있다. 그러면 뭐예요? 총명하여서 말하자면 학문 쪽으로 갔을 것이다. 학문 쪽. 반점은 실제적으로 총명, 제촉한다. 명을 제촉하는 물건이다. 이거 굉장히 안 좋죠. 반점은. 작은 자는 작거나 이 숫자는 파리할 숫자입니다. 좀 왜소하거나 이 경우는 금목, 수화, 사형이라 금목이나 수화의 네 가지 형태인데 다 뭐냐면 불이형이라 나타나는 것은 마땅치가 않다. 금형이든 목형이든 수형이든 화형이든 다 나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직 토형은 뭐야? 불기반이라 반점을 꺼리질 않더라. 토형이 어떤 거예요? 토형이 어떻게 생긴 거죠? 토가 갖고 있는 게 어떤 거예요? 둥근 듯 모진 거. 둥근 듯 모진 거. 좀 넓어 보이겠죠? 토형은. 뾰족하거나 또는 뭐냐면 길쭉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길쭉한 건 이게 뭡니까? 보면 상처처럼 나와 있죠.
반점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어떠리하게 이렇게 나오면 넓게 나오는 거야. 이게 참 어려워요. 이거 다른 거 설명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힘들어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근데 사람들이 자꾸 물어. 점이 있으면 여기 있으면 어때요? 여기 있으면 어때? 다 묻는데 여러분 적당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코가 코에 점이 있는 사람은 배우자가 돈을 날려먹거나 자기가 돈을 날려먹는 거예요. 고 누구죠? 언제 말고 소영. 고소영 씨. 이러고 또 전지현인가? 한가인. 보면 전부 다 비슷하게 그 위치에 있어요. 뭐 누가 그랬겠어. 그거 때문에 점 있으니까 점 하나 넣으세요. 안 그러세요. 똑같이 다 그렇게 똑같이 있어요. 다. 만약 그 사람들이 지인 관계라면 누군가 퍼뜨렸을 가능성이 또 없지 않아 있어. 그냥 눈이 맑고 깨끗하고 콧날에 문제 없으면은 그 사람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재물이 들어옵니다. 빌딩 2개, 쟤는 3개인데 난 2개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잖아. 아, 기분 나빠. 응? 우리는 어떻게 돈 좀 더 융자해서 하나 더 삽시다. 제 3개 갖고 있는 게 더 기분 더러워져요.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망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욕심은 끝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든 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토형만이 끓입니다. 불기 반점을 끓이지 않는다. 연이나 역시 기암 끓일 기자 어두운 암자 어두운 것을 끓인다. 이게 뭐예요? 반점이 예를 들어서 붉은 반점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 괴기에 뭐에 출연하면 돈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거죠. 주로 반점이 있다 그럴 때 뭐냐면 그 점 자체가 뭐 점이든 반점이든 간에 빛이 나야 돼. 근데 반점이 빛나기 어렵죠. 그래서 반점 자체는 다 촉명, 목수명자, 목수면 재촉하는 거야. 좋은 게 아닙니다. 아마 이런 피부과에서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제거한다. 잘 안 됩니다. 김이라든가 뭐 주근깨 이런 건 없애는 별 문제 아닌데 김이 없애는 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고 실패하면 고치기가 더더욱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돔이나 크림 이런 정도 갖고 없어질 김이면은 애초부터 밥만 잘 먹고 잘 쉬고 신경 안 써도 없어지는 거야. 운동만 잘해도. 그렇죠. 그래서 보통 반점이 있으면 그 다음에 다른 걸 봐야 돼. 목소리가 맑고 깨끗하냐, 허스키하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때는 허스키하고 어떤 때 또 맑은 경우도 있다. 그럼 일이 풀렸다가 안 풀렸다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앞으로 5년 뒤엔 좋아질까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러면 돈 안 내고 가죠. 야, 그 말에 나도 하겠어. 근데 사실 그렇게 살아오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 그러니까 목소리 듣고 거의 판단하는 거예요. 목소리. 내가 목소리를 그만큼 강조해도 안 돼. 목소리가 허스키하면 자기 부모님이 떠나 자기를. 내가 어릴 때 7살 때 목소리가 갑자기 접히는 거야. 그래서 한방 가서 약을 먹었더니 목소리가 좋아지는 거야. 그게 아마 화기가 치오르면서 이 후두금이죠. 화극금에서 그럴 거예요. 그 대신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렇게 했거든. 목소리가 허스키한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 허스키했어. 일단 만난 남자가 목소리가 허스키해. 절대 만나면 안 돼. 당신 빚이 내 빚이, 내 돈이 당신 돈. 뭐요? 돈 다 빼앗기고 집만 진다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래 되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앉지도 쓰지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좀 그러긴 어려운데 채무관계, 건강진단 다 보여줘야 돼 사실. 왜냐하면 이거는 안전빵으로 가기 위한 방법인데 그렇게 하기 좀 쉽진 않죠 사실은. 요즘 청년들은 어떻게 이용해요? 뭐 건강진단서 이런 거 받나요? 은행의 신용도에 따라서 이자율이 왔다 갔다 그거는 무서운데 괜찮겠지. 내가 몇 번 만나보니 아무 이상이 없었어.
병원에 나올 때만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게 지어낸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는 깜짝같이 모르죠. 이미 사랑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나는 사실 이런 병이 있다 그러면 100% 돌았어야 돼요. 그죠? 안 됩니다. 옛날식으로 여필 종부 같은 시절은 어떻습니까? 여자는 무조건 남자를 따라가는 그런 시절은 운명이라니 하고 이제 따라가겠죠. 그죠? 골치 아파요. 그 옛날에 요즘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옛날에 남자가 빚을 많이 지고 있는데 모르고 그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뭐 공동 책임이냐고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꽤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 남자가 그거 갖다가 손대지 마, 내가 다 책임질 거야. 뭐 이런 사람이면 또 다행인데 쉽지 않아요. 잘 만나기가. 그러니까 결국 반점이든 사막이든 뭐든 간에 그 자체가 어두운 건 뭐다? 무조건 정체, 돈, 지식, 관계성, 어떤 결제 능력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정체. 정체는 우리가 차 타고 가다 정체 구간 만나면 답답하죠. 진도가 나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죠. 노년위 수반이라. 노년은 수반이 된다. 반점은 수명이 된다. 줄 거라 줄. 내가 동사무소 가면 내가 째려올 거야 돋보기. 자, 노인은 봐. 노인이 장수하는 경우는 금버섯 반점이죠. 네. 오래 삽니다. 저 죽을 때가 된 게 아니고 오래 삽니다. 금버섯 된 사람은 절대 빨리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죽은 버섯 이렇게 얘기하잖아. 금버섯. 그게 아니고요. 오래 삽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금버섯 씻으면 딱 올라오면 아, 난 조졌다. 저놈이 돌아가실 때 아직 멀었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없애면 안 돼요? 어머니 없애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없애면 좀 빨리 가려나. 요즘에는 많이 없애시더라고요. 그렇죠. 미용이라는 게 뭐 저 시골에 노인정에 있는 노인이라고 해서 관심이 없지는 않거든요. 여자는 예나 지금이나 시골이나 도시나 똑같습니다. 요즘 시골이 어디 있어? 공기 좋은 곳은 시골이고 공기 나쁜 곳은 도시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그런데 오늘 아주 지치지는 않는데 보니까 눈빛이 좀 강하고 보니까 뭔가가 그 집중해야 될 일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연미양은 어때요? 오늘 저요? 재밌었는데 좀 졸려가지고. 아 그래. 죄송합니다. 어제 아니 오늘 지금 수업 때? 네. 아니 낮에. 낮에 어땠냐고요? 오늘 하루 종일 일했으면 뭐 세 분 다 피곤하죠. 어서는 좀 이렇게 약간의 스마일이 좀 필요해. 피곤하구나. 9시 반까지만 가야 되는데. 자,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